수산물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싼 가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싼 데는 싼 이유가 다 있죠.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이번 주는 경남 마산에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진해와 함께 창원시로 통합됐죠. 오늘은 오후 늦게 도착한 관계로 마산 어시장 구경은 내일 하기로 했어요. 일단 회부터 한 접시 먹으러 왔습니다. 초장에 제피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시는구나.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양념을 내어주는데요. 이 회를 맛있게 먹으려면 특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다진 마늘, 고추에 쌈장, 그리고 초피가루가 들어간 초고추장을 섞어줍니다. 거기에 정겨운 가루 와사비까지 잘 풀어주면 완성이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오늘의 메인인 이 회. 도통 뭔지 알 수 없는 이 회의 정체는 바로 수조에 있는 이 생선이랍니다. 네, 이건 다름 아닌 민물고기 향어예요. 그리고 이건 기생충 걱정 없이 회로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향어는 사실 외국에서 건너온 잉어의 개량종 생선인데요. 비늘치기가 쉽게끔 비늘이 없게 개량된 독일의 가죽잉어와 먹성이 좋고 성장이 빠른 이스라엘 토종잉어를 교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늘이 거의 없어요. 특히 경남권에서 이 향어를 회로 즐겨 먹는데요. 바다를 끼고 있는데 민물고기를 즐겨 먹는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일단 향어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거든요. 책을 잘 안 읽는 저희는 이런 거라도 좀 읽어야 합니다. 잠시 독서 시간. 그리고 이번 마산 여행은 쿠치코 아저씨가 풀코스로 가이드를 해줬답니다. 일단 반가우니 시원하게 한 잔 목 좀 축여주시고. 2인 소자예요 이게? 아니, 배자 같은 중자. 배자 같은 중자?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습니다. 최소한 3, 4인분이니 둘이 가면 무조건 소자로 하세요. 그럼 이제 향어의 맛 좀 볼게요. 특제 양념장 푹 찍어서 푸짐하게 먹어봅니다. 보통 민물 생선은 특유의 흙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요. 조금 있는 그 향은 제피가루가 들어가니까 싹 잡아주네. 장이 맛있어야겠네. 알싸한 향을 내는 초피가 들어가 그걸 싹 잡아줍니다. 집집마다 요게 비결이겠네. 씹다 보면 기름기가 꽤나 든 걸 알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사실 살맛이 크게 고소하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살맛이 좀 헛헛하기 때문에 이런 양념을 곁들이는 게 일반적이죠. 생선 자체만 보면 지방이 좀 덜 찬 숭어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무난한 회를 싼 값에 배 터지도록 실컷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요. 회 듬뿍 집어 올리고 쌈장 척 발라주고 고추 마늘도 하나씩 넣고 양념장도 듬뿍 넣고 다시 회도 더 넣고 다시 상추로 잘 덮고 한 입 꽉 차게 왕. 맛있게 씹으면서 시원하게 한 모금 쭉 들이키면 맛쥐기네 소리 절로 나옵니다. 말했듯이 이건 양식이라 기생충 걱정은 필요 없지만 혹시 향어를 직접 낚으셨다면 회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이건 고소한 뼈다짐입니다. 뼈까지 이렇게 알뜰하게 다져 먹으니 수율도 굉장히 좋죠. 양이 너무 많아 남은 건 포장해 왔네요. 드물게 국산 향어를 쓰면서도 가격은 무척 착합니다. 네. 매운탕도 시켜봤습니다. 이게 7,000원이에요. 향어는 끓이면 단맛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향어란 이름도 그런 달큰한 향이 난다야 붙었죠. 아, 좋다. 대체 왜 아재들은 국물만 먹었다면 이런 소리를 내는 걸까요? 어쨌거나 향어 매운탕 맛은 그래도 탕을 먹으니까 확실히 민물고기긴 하네. 뼈를 넣고 끓이니 민물 생선 특유의 향이 나긴 하네요. 이걸 잡기 위해 여기도 역시 초피가루가 듬뿍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국물에 상당히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른 집은 여기 한일회센터란 집이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스산한 분위기가 맴도는 위험해 보이는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주 은밀하게 한 잔 더 할 거예요. 네. 이 새끼들. 이런 옛날 포장마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게 진짜 한국식 네타박스죠. 야, 진짜 술맛 나는 분위기입니다. 기본 원주 오이와 양파에 반가워서 또 한 잔 했습니다. 매콤하게 볶은 꼼장어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잡내도 하나 없고 아주 맛깔나게 해주셨습니다. 포장마차에서 꼬득한 꼼장어만한 안주거리가 또 있을까요? 두 번째 안주인 낙동집도 나왔어요.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네요. 아침 저녁으로 더위가 한풀 꺾이니 이렇게 야장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마산엔 요즘 보기 드문 이런 옛날식 포차가 있으니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숙소에 들어와 잠시 눈 좀 붙이고 잠시 후 안 떠지는 눈을 비벼가며 부둣가로 나왔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환하게 불이 밝혀진 이곳은 바로 새벽 경매를 준비 중인 마산수협 입한장입니다. 그럼 먼저 입한장 한번 구경해보시죠. 그리고 여긴 경매장이라 시세 정보는 표기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려요. 생물은 제철 맞은 꽃게부터 경매가 시작됐고요. 특이하게 여긴 보조 MC가 있네요. 이렇게 경매를 마친 꽃게는 순식간에 각자 제 갈 길을 찾아 흩어집니다. 갈치, 오징어, 꽃게. 여기에 잔뜩 쌓여있는 스티로폼 박스는 갈치들입니다. 그리고 저 테이프의 색깔에 따라 산지나 등급 등을 구분한다고 해요. 색깔이 다르고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막상 달라요.
쿠치코 아저씨도 뭔가 사입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건 물이 아주 좋네요. 이게 색감이네. 조금 색감인데 눈 색깔 보이세요? 눈 색깔. 색감 수준이네. 색감. 곧이어 갈치 경매도 시작됐습니다. 다들 매일같이 보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 흔한 모자나 번호표 하나 없이도 척척이네요. 이쪽은 화로보관장입니다. 잡아온 생선들을 경매 전까지 살려놓는 공간이고요. 그 밖에 어떤 물건들이 나왔는지 구경해볼게요. 흔히 대합이라고 불리는 개조개도 많이 들어왔어요. 마산도 개조개의 주산지죠. 경남 지역에선 제사상에 오르는 조개이기도 합니다. 가성비 좋은 만난조개예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건 만원리 꼴뚜기입니다. 아마 호래기란 별명이 친숙하겠죠? 근데 이건 거의 화로네요. 두 종류는 신선할수록 이렇게 투명감이 돌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투명감을 잃으며 점점 하얗게 변해갑니다. 게다가 회로 먹기 딱 좋은 부드러운 사이즈네요. 이야, 이건 아침부터 진짜 침 고이게 하네요. 야, 이건 진짜 A급이다. 뒤쪽 부둣가에선 계속해서 어선들이 들어와 잡아온 생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어는 이게 다였어요. 원래 지금쯤 진해만에서 잡힌 신선한 전어들이 쫙 깔려야 하는데 진짜 오래 전어가 안 잡히긴 하나 봅니다. 그리고 저 노란색 커다란 망에 들어있는 건 문어들이네요. 남해안에서 잡히는 돌문어, 즉 표준명 참문어고요. 크기별로 분류된 문어들이 위판장에 잔뜩 깔렸습니다. 아, 맛있겠다. 지난주 삼천포도 그랬고 남해안 쪽엔 생선은 없고 문어들만 많이 보입니다. 참소라라고 불리는 핏불고등입니다. 사이즈도 큼지막하네요. 이제 슬슬 이런 폐류들도 맛이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술입니다. 횟집에서 소위 스키다시로 많이 나오는 작은 고등인데 내장이 매콤한 맛을 내는 특징이 있죠. 방언인 맵싸기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태도 한 마리 보이는데 이건 살아있네요. 삼천포에서 생각보다 맛 좋은 생선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육질이 단단해서 회도 맛있지만 굵은 뼈에서 나오는 육수도 끝내주는 생선이죠. 이어서 속전속결로 선어 경매가 진행됩니다. 마산 위판장은 5시부터 3차례에 걸쳐 경매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첫 경매인 5시가 가장 물건이 많아 볼거리가 다양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잠시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네요. 이제 슬슬 자리를 옮겨봅니다. 업판장을 빠져나와서 바로 한 블럭만 뒤쪽으로 넘어오면 이곳엔 이런 좌판들이 쫙 깔린 난전시장이 펼쳐집니다. 이른 시간부터 상인분들은 굉장히 분주하네요. 무척 생동감 있는 시장입니다. 이곳의 점포들은 중매인들이 운영하며 낙찰받은 생선을 바로 가져다 판매합니다. 노량진 경매장과 비슷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세도 아주 저렴하고요.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 가능한 시장 중엔 거의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들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싼 게 비지떡이었죠. 특히 수산물은 돈값을 한다고요. 이런 저렴한 시장들이 전국에 몇몇 있긴 한데 경매에도 올리지 못한 B품을 싸게 파는 곳들도 많습니다. 수도권 근교에만 해도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 아무리 싸도 물건이 엉망인 경우가 많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돈 주고 쓰레기를 사오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하지만 이쪽 시장에선 정식으로 낙찰받은 품목들이 판매가 되고 그것도 바로 가져온 싱싱한 당일발이가 많습니다. 물건들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양호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노량진에선 보기 힘든 품목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마산 지역으로 여행을 가셔서 여길 구경하신다면 산지에서나 유통되는 그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해 오셔도 좋겠습니다. 5만원이야 5만원. 참, 마지막으로 새벽 일찍 열고 오전 중에 파장하는 시장입니다. 오후에 오면 다 문을 닫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시장 구경 시작해볼게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달고기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나 화려한 생김새를 자랑하는 물고기입니다. 맛이 무척 담백한 흰살 생선으로 경남 지역 특히 부산에서 즐겨 먹는 생선이에요. 명절날 달고기포로 전을 부쳐 상에 올리는 집들도 있다고 해요. 잘 보니 달고기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잡어들도 섞여 있습니다. 달고기가 진짜 맛있는 고기예요. 머리와 내장을 손질한 두절 상태로도 팔고 있네요. 커다란 노란 가오리들도 보이네요. 지금 맛이 좋죠. 회로도 먹지만 찜이나 탕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손질해 놓은 것도 있고 생선을 구입하면 기본 손질은 해준답니다. 장어들도 많이 보입니다. 붕장어들이에요. 마산에선 이것도 아주 즐겨 먹는 생선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장어거리도 있거든요. 바다장어인 붕장어를 이용한 장어구이로 유명한 식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붕장어는 크기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제일 굵은 것도 키로에 18,000원이라니 그래도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여기엔 빨간 고기들이 보입니다. 뭔가 했더니 살살치네요. 예전 제주도 영상에서 소개했던 생선이죠. 선도도 아주 좋았는데 이 살살치로 탕을 끓이면 아주 개운하고 고급스러운 맛의 육수가 우러납니다. 아래쪽 소쿠리에 담긴 이 새우는 가시발 새우네요. 제주도에서 딱새우라고 부르는 그 새우요. 횟감은 안 되겠고 이런 건 된장찌개에 넣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좀 낯설게 생긴 게들이 있네요. 이건 바로 깨다시 꽃게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잡히는데 꽃게만 못하다 하여 저렴하게 팔립니다. 근데 이거 색깔이 왜 이렇죠? 누렇다 못해 갈색을 띠는데 혹시 썩은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뽀얗고 깨끗한 걸 드세요. 이렇게 누렇고 지저분한 것들은 제가 먹어서 없애버릴게요. 매니저한테도 이런 걸 먹일 순 없죠. 만류하는 병원을 집어던지는 사실 이렇게 껍질이 누렇
그런 건 그만큼 탈피를 한 지 오래된 수율 좋은 묵은 개라고 했죠. 이런 너저분한 놈들이 오히려 땡큐라는 거. 근데 깨다시 꽃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으니 장에서 아주 쓴맛이 나는 놈들이 가끔 랜덤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값도 저렴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시장 곳곳에서 이것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에 띄는 품목이라면 바로 이 대롱수염새우입니다. 달고 맛있다요. 달마새우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여기선 이게 또 적새우란 방언으로 불리더라고요. 요 적새우. 적새우. 예, 적새우. 이것도 국산 새우. 이것도 시장 곳곳에서 아주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대가리에 들어차는 노란 내장이 마치 성게 같은 진한 맛을 냅니다. 빠뜨릴 수 없는 마산의 명물 중 하나가 바로 아구찜이죠. 마산 아구찜이란 상호명만 해도 전국에 어림잡아 수백 곳은 될 겁니다. 저도 물론 먹고 왔죠. 이건 다음 영상에서. 그 외에 친숙한 반찬거리용 생선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건 국산 고등어들이네요. 여름 내내 맛없던 이 고등어들도 이제 슬슬 살이 차고 기름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정갱이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지금도 맛있는 생선이에요. 이런 거 굵은 소금 쳐서 구워 먹으면 고등어와는 또 다른 별미입니다. 야들야들한 한치들도 곳곳에 제법 보이네요. 요즘은 오징어가 워낙 비싸니 오히려 한치가 더 저렴하다는. 물론 횟감은 아닙니다. 그래도 데쳐먹고 볶아먹기엔 충분해 보이고요. 가격도 꽤나 저렴하네요. 이 정도면 한치도 추천드려볼만 하겠습니다. 옥돔들도 나왔네요.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선도는 좋아 보이죠. 살짝 구워서 그냥 먹어도 좋지만 솥밥해 먹으면 기가 막히겠네요. 저 앞에 보이는 건 참돔 새끼가 아니라 황돔입니다. 핑크색과 노란색이 섞인 색깔이 너무 예쁘죠. 참돔에 비하면 크기는 좀 작고 노란빛이 돌아서 쉽게 구분이 됩니다. 왼쪽이 참돔, 오른쪽이 황돔이에요. 이렇게 보니 쉽게 구분이 되시죠? 어느새 이렇게 시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네요. 평일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오신 현지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건 역시나 물건이 싱싱하고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한 짝에 만원, 한 바구니 만원 하는 품목들도 많습니다. 확실히 어느 시장들에 비해 전반적인 시세가 저렴하긴 합니다. 정말 동네만 가까우면 종종 오고 싶네요. 싱싱한 갈치들도 많이 깔렸습니다. 집집마다 크기별로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렴합니다. 갈치 2만원 예. 왕까지. 자, 까지하고 한 마리 6천짜리 5마리 25,000원씩. 이 스티로폼 박스는 낯이 익다 했더니만 경매장에 잔뜩 쌓여있던 갈치 박스네요. 위판장에서부터 잔뜩 보이던 문어들 역시 많았는데요. 크기와 상태에 따라 분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되는 문어들 중에는 쭈꾸미인지 문어인지 구분도 안 될 만큼 작은 이런 것들이 덜어 보이더라고요. 현재 참문어는 여름철 금어기가 지정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북바리처럼 이것도 금지 체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문어 금어기가 끝나기 무섭게 엄청나게들 잡더라고요. 그런데 금지 기준이 없으니 저런 작은 것들까지 몽땅 챙겨와 버린다는. 어민들도 낚시꾼들도 작은 것들은 자발적으로 살려주신다면 어자원 보호에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미덕을 부탁드립니다. 마산 위판장과 새벽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물건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 재밌는 시장이었네요. 수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산으로 여행을 가실 일이 있을 때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